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죠. 서해, 남해, 동해 바다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바다가 없는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야? 몽골이죠. 근데 몽골처럼 이렇게 바다가 없는 나라는 해군력이 아예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호수에서 전함 173척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대박이에요. 볼리비아는 바다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호수에서 어떻게든 해군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나라, 바로 볼리비아입니다. 한정이 그래도 무려 173척이 있는 나라예요. 173척. 근데 바다가 없는데도 해군력에 돈을 투자한다는 사실이 좀 신기하잖아요. 그죠? 우선 볼리비아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칠레, 페루,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의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볼리비아가. 국경선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낑겨 있어. 자, 일단은 우리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갑시다. 이게 뭐예요? 옛날에 식민지입니다. 초록색이 포르투갈의 식민지, 누런색이 스페인의 식민지예요. 남미 국가들이 지금 브라질 빼고는 대부분 스페인이 먹고 있다가 독립된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남미가. 그래서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스페인어를 쓰는구나. 자,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왜 해군에 투자를 하는 걸까요? 바다도 없는데 칠레 때문입니다. 칠레가 어떤 나라요? 지금 여기 요 아래부터 길쭉하게 여기 이게 칠레예요. 좀 장어같이 생긴 장어. 아마 지구에서 칠레처럼 저렇게 얇고 길쭉길쭉하게 생긴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칠레가 1818년에 튀어나옵니다. 페루는 1821년, 볼리비아는 1825년에 튀어나와요. 다 도찐 개찐으로 튀어나왔던 얘기야. 처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지금이랑 다르죠? 이 세 국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지금 칠레가 원래대로라면은 요 아래부터 다 먹어야 됩니다. 칠레가. 그리고 지금 볼리비아 영토로 되어 있고 페루의 영토로 되어 있는 요 빨간색 뾰족한데 볼리비아가 잠깐 요 해안선에 먹고 있는 것까지 해서 지금은 칠레가 다 먹고 있어요. 볼리비아는 엄청 커서 진짜로 지금이랑 따지면 거의 더블이에요. 더블 영토가. 근데 1836년에 페루랑 볼리비아가 연방국가가 됩니다. 합쳐져요. 뭐로 합쳤느냐? 우리는 대잉카 제국의 후예다. 이런 좀 역사적 뽕으로 좀 합쳐져요. 과거에 이제 잉카 제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잉카뽕으로 합쳐. 잉카뽕. 지금 이 볼리비아와 페루, 칠레 사이에 요 희끄무리한 데 있죠. 이걸 위성지도로 바꿔볼게요. 답도 없습니다. 베리맨이 아주 매우 어마무시하게 건조한 사막입니다. 칠레와 볼리비아와 페루 남쪽 요 부분은요, 몇백 년에 죽은 미이라가 그대로 발견되는 지역이에요. 건조가 돼가지고 육포 마냥 진짜 육포. 정말 많이 발견됩니다. 왜냐면 건조하기도 건조한데 바람이 불지도 않습니다. 건조한데 바람이 안 불어. 바람이 불어야 풍화가 되고 뭔가가 퇴적물도 이제 깎여가면서 이제 좀 쌓이고 날아가고 뭐 이러면서 뭔가 풍화와 침식이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 이 말이야. 건조하기만 하고. 뭐야 그러면? 침식도 안 일어나고 비바람도 거의 없고 건조하기는 더럽게 건조하니까 저 지역에서 미이라가 발견되는 게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만약에 간다요가 여기를 돌아다니다가 1, 2년에 한 번쯤 사람이 오갈 것 같은 그런 곳이 있어. 진짜 개미 한 마리 없고 나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내가 쓰러졌어. 죽었어. 100년 200년 뒤에 발견됐어. 그게 미이라로 그대로 보존돼서 발견되는 게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스카 지상 아세요? 요거 아시는 분? 요런 거 요거 알죠? 이게 저기 있는 거야. 저거 뭐 옛날에 외계인들이 그린 건지 불가사의하다 저게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있냐? 기원전에 그렸다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저거. 근데 지금까지도 안 사라진 겁니다. 저게. 왜? 바람도 안 불고 건조하고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돌 같은 거 이렇게 놨죠. 여기 이제 모래도 막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거 50년 뒤에 가도 그대로입니다. 이 돌길 만들면 어찌되었든 저게 바람이 불고 뭐 하면서 결국에는 저게 훼손이 된단 말이야. 그대로예요. 50년 지나도 저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그림 그린 것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론 햇빛을 받고 이제 일교차가 있고 그런 거에 영향은 받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변화가 별로 없는 곳이다. 바람이 진짜 안 분대. 세상에 건조한데 바람이 안 분다는 거야. 근데 솔직히 그렇게 건조한 곳에 바람이 불었으면 지금 이 모양 있고 있겠어요. 지금 사우디 됐지. 여기서 바람 불었으면 이미 사우디야. 내 생각에 진짜로. 바람이 많이 불어야 이제 풍화와 침식이 많이 되면서 모래가 많아지고 사막화가 되고 사막에 그 모래 쌓인 그런 게 되는 건데 모래가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기가. 왜? 바람이 안 불어서 그래요. 바람이 왜 안 부는데 그거는 이제
누구시죠? 그 소 박사? 기상 관련된 그 전문가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 박사님 맞아요?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분한테. 예? 기상캐스터 박연진이요? 미친 새끼인가 저거 진짜. 근데 또 졸라 신기한 게 뭐냐면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저기가 비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보이는 저곳에 여기에 이게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칠레 유적지거든요. 이것도 바람이 거의 안 부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요런 곳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졸라 신기한 거야 진짜. 꽃이 오지게 핍니다. 진짜 저렇게 돼요. 데절트 블룸이라고 해가지고 사막꽃이라는 기상현상입니다. 이게 단어도 있어. 이 엄청나게 건조한 곳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 땅 속에 있던 그 씨들이 안 죽고 살아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씨들이 이렇게 꽃이 되는 겁니다. 야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게. 그래서 비만 오면 바글바글하게 저렇게 꽃이 핀대요. 예? 씨바라요? 그렇죠. 씨가 발아한 거죠. 그렇죠. 비가 와서 이제 씨바라, 씨가 발아를 했다. 개씹어졌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이 1800년대의 페루, 볼리비아, 칠레 이 중간에 지금 페루 이쪽부터 여기가 뭐야? 여기가 저 사막이 있는 거예요. 이 사막 지역 가지고 별로 신경을 안 썼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갑자기 나중 가서는 오지게 싸우기 시작하죠. 왜? 자원이 많고 자원이 많으니까. 1800년대 조중반만 해도 이 나라들이 생긴 페루, 볼리비아, 칠레가 탄생된 1820년대 그때만 해도 여기는 그냥 사람 살기 거지 같은 땅인 거예요. 저기 뭐 하려고 저기 땅을 가지고 싸워. 가지고 있어봤자 쓸데도 없다. 그래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근데 나중 가서 이제 저 사막 가지고 싸웠단 말입니다. 왜 싸웠을까요? 새똥 때문입니다. 새똥! 이미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 기행 같은 거 요런 거 있죠. 요 2개 정도.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보셨을 거예요. 구아노! 그렇지! 이게 구아노입니다. 새들이 싼 똥들이 저 건조한 기후에서 쌓인 거예요. 그게 구아노입니다. 근데 저 구아노가 지금 뭐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비료입니다. 비료의 성분으로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게. 이 구아노라는 게 바닷가에 있는 그 새들이 싸놓은 똥들이 쌓인 거예요. 근데 이게 비료의 재료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나요. 지금도 볼리비아, 페루, 칠레가 저 구아노 때문에 꽤 돈을 벌어요. 옛날에 이거 뭐야? 태평양 전쟁이죠. 일본과 미국과 수많은 연합군의 해군력과 공군력이 같이 맞다이 깐 거. 그게 이제 태평양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최초의 태평양 전쟁으로 불렸던 전쟁은 그들의 전쟁입니다. 페루, 볼리비아와 칠레가 싸운 전쟁. 페루와 볼리비아가 같은 편을 먹고 칠레랑 싸운 거예요. 그리고 해볼만 했던 게 뭐냐면 칠레가 인구가 적어. 딱 봐도 적죠. 당시에 맞다이 깔 때 칠레 병력이 2,500명이었대요. 근데 볼리비아, 페루 둘이 합하면 11,000명이었대. 그래서 칠레가 개박살 날 뻔했는데 칠레가 유럽 국가들하고 사이가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유럽 국가들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이런 거를 무조건적으로 일단 유럽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막 공급도 잘 해주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선 칠레가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영국이 나옵니다. 영국이 또 칠레를 지원해주면서 페루와 볼리비아 대 칠레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요. 페루와 볼리비아 대 칠레와 영국 등등으로 상황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페루와 볼리비아는 칠레 영국군에 의해서 육지에서든 바다 해전에서는 개박살납니다. 페루는 아예 수도까지 박살났었어요. 요 전쟁 때문에 점점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국경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아까 요지도 있죠. 페루의 요 아래쪽하고 볼리비아가 바다랑 이어져 있고 칠레는 지금 여기까지밖에 없는 요게 요거야 지금. 여기가 칠레 땅이 됐네요. 여기도 칠레 땅이 되고 볼리비아가 완전히 내륙 국가가 됩니다. 볼리비아가 바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볼리비아가 지금 칠레한테 빼앗긴 땅이 요 정도 아닙니까? 요 정도? 여기 남한 영토보다 넓습니다. 1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남한이 지금 10만 제곱킬로미터 조금 넘거든요. 남한보다 큰 땅이야 저기가. 그리고 볼리비아는 바다가 없어집니다. 바다가 없다는 건 엄청난 손실이에요. 항구가 없다는 거고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칠레의 허락을 받거나 페루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고 무역을 하든 항구를 이용하든 무조건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한일 관계, 한중 관계에서 국민 감정이 안 좋죠. 볼리비아와 칠레가 그 정도 급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나라는 그래도 중국이랑 일본이랑 수교는 되어 있어요. 외교 관계는 맺어져 있어. 근데 칠레랑 볼리비아 지금 서로 외교관도 없습니다. 수교가 아예 단절 상태예요.
서로 대사관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2022년 7월 22일에 볼리비아와 칠레 외교부 장관이 둘이 만나서 외교관계 정상화 실무회의를 발표합니다. 근데 발표를 했다 한들 앞으로 이제 수교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발표된 거지 갈 길이 멀어요. 지금까지도 쌩 까고 있는 거야. 사실상 대화가 인제 시작된 거지 지금도 외교관계는 쌩 까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입장이 어떻겠어요? 외교관계를 맺으려면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볼리비아는 바다로 갈 수 있는 그 땅 내놔라. 칠레는 그거는 아니다. 이러고서 지금 둘이 뭐 대화해가지고 되겠어요 저거? 그리고 UN 국제사법재판소 아시죠? ICJ. 옛날에 칠레랑 볼리비아가 둘이 저 UN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요. 칠레가 볼리비아한테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칠레는 볼리비아한테 땅을 안 줘도 된다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국제사법재판소가 저렇게까지 해버렸으니 여론전에서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볼리비아는 이제 끝난 거예요. 저 국제사법재판소가 굉장히 뭐 강력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거 자체가 없다 한들 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다른 나라들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걸 무시한다는 거는 유엔을 무시하는 거고 지들이 유엔에 있으면서 유엔을 이용해서 여론전을 펼쳐가지고 자기들 국가에 외교적으로 이득이 되게끔 상황을 만들려는 국가들이 전 세계에 세고 셌어. 근데 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완전히 무시해버리면은 그걸 유엔을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야 볼리비아야 아무리 그래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는데 아하 참 좀 그래도 좀 적당히 이제 좀 쇼부 치고 이제 그만해라 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대놓고 볼리비아 편을 들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거를 완전히 유엔을 무시하는 거다 쟤네는. 이런 여론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볼리비아가 칠레한테서 땅을 얻어낼 가능성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칠레도 어마무시한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페루도 마찬가지고요. 볼리비아도 마찬가지고 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국가에 동시에 있는 문제인데 엄청난 물 부족 국가들입니다. 근데 페루랑 볼리비아도 힘들지만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 보이세요 지금? 이 지도에서 보이시나? 페루와 볼리비아의 영토 사이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티키타카 호수. 그렇게 외우면 돼요. 티키타카 호수 캐시보졌습니다. 티티카카 호수입니다. 티티카카. 티티카카. 근데 이 티키타카로 외우세요. 그럼 잘 외워지니까. 이게 티티카카 호수인데 이거 여기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지금. 여기로 이어져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여 끝에까지가 호수잖아요. 여기서 이 위에까지가 몇 킬로미터인지 한번 봅시다. 175km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어디까지야? 지금 서울에서 175km가 서울 중심 용산에서 여기까지예요. 호수 길이가 이만한 겁니다 지금. 그게 바로 티키타카 티티카카 호수다. 호수 전체 면적이 몇이냐? 8,3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이 13개에서 14개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에요. 저기가. 그게 호수입니다. 지금. 엄청난 호수야 이게. 이 호수를 시작으로 주변에 굉장히 많은 농사가 가능합니다. 페루랑 볼리비아는 이 주변에선 그래도 농사가 돼요. 잘. 볼리비아도 물 부족 국가긴 한데 이 호수 바로 근처에서는 농사가 곧잘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머리 아파지는 게 있어요. 볼리비아도. 그래서 볼리비아도 지금 이 호수 근처가 아닌 이상은 꽤 많은 물 부족이 좀 심각하다. 이게 무슨 이 티티카카 호수가 광교 호수공원이나 뭐 무슨 일산 호수공원 막 그런 게 아니야 저게. 정말로 저 호수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볼리비아는. 정말 중요한 호수입니다 저게. 자 칠레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볼리비아 니네 영토 필요하다며. 그러면 저 티티카카 호수의 물을 우리 칠레도 공유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볼리비아도 꽤 괜찮은 생각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볼리비아가 할까 하는데 갑자기 티티카카 호수의 절반 이 국경 뭡니까? 여긴 페루예요. 페루도 여기를 절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루가 개 난장판을 피워놔서 또 협의가 안 됩니다. 페루가 반대를 해요. 내가 왜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칠레 쟤네한테 저 물을 주냐고. 씨부레 그냥. 페루 입장에서도 아쉬울 게 없잖아. 내가 페루의 외교부 장관이었으면 나도 반대했을 거야. 페루 입장에서 호수를 지금 이미 볼리비아랑 쓰고 있어요. 그리고 페루는 이미 바다도 있어요. 그리고 호수를 칠레한테 쓰게 하는 걸 볼리비아가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걸 아쉬울 게 뭐가 있어 페루가.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칠레한테 얘기하겠지. 야 칠레야 너 그거 호수 같이 쓰는 건 쓰는 건데 볼리비아한테는 뭐 해안선 뭐 땅 주기로 했다며. 우리한테는 뭐 줄 건데. 아니 씨부레 볼리비아한테는 뭐 땅 주고 그러느니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한테는 뭐 줄 건데 그러면. 왜 우리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니네한테
저 호수를 같이 쓰자고 하냐? 우리가 등신이야? 우리한테도 빨리 내놔 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페루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또 국제 정치고. 자, 근데 지금 간다요가 얘기한 이 티티카카 호수 가지고 뭐 땅을 주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한 게요. 대부분 1950, 60년대의 상황입니다. 5, 60년대에 이런 회담과 대화를 해보고 그랬는데 60년대에 이미 다 빠그러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1960년대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1945년 해방 이후에 몇 년 안 됐을 시절이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런 줄 알아요. 칠레랑 볼리비아랑 페루 언제 생긴 나라랬어? 1800년대 초반에 생긴 나라야, 쟤네들은. 그러니까 이미 1950, 60년대 전부터도 저런 거 가지고 싸웠던 거고 이미 저런 대화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1960년대도 쇼부가 안 난 거지. 근데 1970년대에 전 세계의 독재 정권 유행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독재 정권이 유행이었어요. 19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뭐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 뭐 아니면 뭐 동구권 국가나 뭐 여러 나라에서 남미도 그렇고 독재 트렌드가 있었는데 마침 볼리비아랑 칠레 둘 다 독재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근데 칠레 독재자가 당시에 볼리비아와의 관계를 개선해서 자기가 칠레 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상황을 마련해서 자기 지지 세력을 모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상할 게 없는 게 박정희 정부도 한일 관계를 급격하게 빠르게 그냥 개선시켜서 일본으로부터 급하게 받은 그 한일 창구권 협정을 통해 가지고 포스코 만든 거 아닙니까? 독재를 시작하거나 갑작스럽게 정당성 없이 대통령이 되거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거라던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빨리 지지율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정당성이 없어 가지고 언제 작살날지 모르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사람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 정권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제대로 안 살려놨어. 그러면 계속 지지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양반이 뭘 여러 가지 해놨으니까 지금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자기들이 독재 정권을 만들어내면 뭘 성과를 빨리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지지 기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칠레 독재자가 당시에 이제 볼리비아랑 관계를 좀 좋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관계를 개선해서 물 부족 같은 것도 해결하고 이 호수 물 길러다 쓰는 거. 근데 볼리비아도 독재 정권인 거야. 둘 다 독재 정권인 거야. 둘 다. 근데 둘이 입맛이 잘 맞는 거야. 주작을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맞게끔 서로 도와주자. 서로 해먹어야 되니까 서로 조금 짝짝꿍을 물론 뭐 서로 국민적 화합과 이런 게 100%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나 정권 유지하는 거, 너 정권 유지하는 거에 서로 좋게끔 쇼부를 살짝 하자. 이렇게 이제 협상이 스타트가 돼요. 그게 1975년이야. 1975년 협상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뭐가 협상이 되냐면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칠레는 물 필요하고 볼리비아는 바다로 가는 길이 필요한 거잖아요. 칠레 바닷가 맨 위에 자 보면은 칠레 국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바닷가 위쪽에 보면은 요 아리카 보이세요? 요 아리카 클릭합니다. 아리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도 페루예요. 사실상 아리카는 페루와 칠레의 국경선이야. 국경선. 칠레 가장 위의 지역이에요. 이 아리카에서 자 갑니다. 지금 티티카카가 여기 있잖아. 아리카에서 쭉 이어서 볼리비아 국경에 닿을 수 있는 이 선만 이으면 볼리비아도 쓸 수 있는 거잖아. 이 바다를. 너비 15km에 길이 50km짜리 영토를 우리 칠레가 볼리비아에게 주겠다. 대신 볼리비아 니네는 지하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우리 칠레한테 내놓고 티티카카 호수에 물 쓰는 걸 인정해라. 그 호수에서 이어지는 여러 강줄기가 있어요. 근데 그 강줄기가 티티카카에서 출발을 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니네는 쓰면 안 된다. 칠레 니네는 이런 거 가지고도 싸우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비 15km 길이 50km 준 그 땅에는 군대는 절대로 왕래를 못한다. 군사적으로는 왔다 갔다 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용도로만 왔다 갔다 하라는 거지. 이거를 칠레가 요구하자마자 볼리비아 내부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볼리비아 사람들이 개 펄펄 뛰면서 우리가 무슨 개만도 못한 나라냐 씨부레 우리 볼리비아가 무슨 칠레의 개냐 저딴 거를 씨부레 무슨 협상 조건으로 쳐내냐면서 펄펄 뛴 거야. 그래서 파토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가쁜 페루가 튀어나와요. 제3자잖아. 제3자 어떻게 보면. 페루가 튀어나오더니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좀 저희도 좀 꼽사리 껴서 좀 대화 좀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저 페루입니다. 하면서 이제 끼어든 거예요. 근데 페루가 갑자기 저 지역을 페루, 칠레, 볼리비아 공동지역으로 관리하자. 이런 딜을 해요. 페루도 이제 뭔가 이제 좀 콩고물 좀 얻어먹으려고 좀 그러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마자 칠레랑 볼리비아가 넌 또 뭐야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이제 파토가 또 납니다. 자, 결국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칠레랑 볼리비아는 지금 수교가 안 되어 있고 서로 대사관도 없다. 1978년 그 영영생 까는 거를 저때 이제 스타트를 끊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볼리비아가 너무 안 되겠다 싶은 거야. 아까 말했던 UN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합니다. 이 사건을 칠레 쟤네는 우리한테 영토를 줘야 되고 협의를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속 쌩까고 외교적으로도 쌩까가지고 지금 도저히 우린 억울해서 잠을 못 잔다 우리 볼리비아는. 그래서 판결이 나와요. 13년 시작해서 18년에 끝난 겁니다. 답도 없습니다. 칠레는 볼리비아에게 땅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 판결이 이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자마자 똑같잖아. 개빡치잖아. 진심으로 볼리비아 입장에서. 지금 이 호수와 관련해가지고 강줄기가 칠레까지 이어지는데 아니면 볼리비아에 여기도 이제 강 같은 게 생겨가지고 칠레로 이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 강줄기를 뚝을 쌓고 댐을 쌓고 강줄기를 유턴시켜서 다른 데로 흐르게 하고 별짓거리를 다 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물 부족인데 칠레가 볼리비아에서 출발한 강줄기를 다 돌리기 시작해요. 하여튼 물 가지고 라 싸운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볼리비아가 우리 대볼리비아는 언젠가 반드시 이 칠레 얘네들로부터 땅을 얻어내서 언젠간 우리의 해군이 강력하게 이 해안선에서 자유롭게 활어, 광어, 우럭처럼 싱싱하게 헤엄칠 수 있는 그런 날을 대비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볼리비아 해군이 100대 넘는 함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이것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해군 병력이 총 몇 명일 것 같아요? 4만 1,000명입니다. 해병대는 28,800명이에요. 근데 배가 몇 척이 있을까요? 배.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해군이 아니라 해병대가 아니라 해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해경이 짜잘한 배 포함해가지고 350척이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 해군 전체가 소유한 배가 100척이 안 됩니다. 왜 100척이야라고 하냐면은 100척이 넘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재래식 전력이나 고장난 배 같은 거 폐차하고 이제 그런 거 다 따지면서 그때그때 달라져요. 100척이 안 돼.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얘네랑 여기서 어선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 얘네랑 여기서 어선 문제로 마찰이 생겼어. 근데 그거를 군대 소유의 전함이 그걸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맞대응으로 군사적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피곤해집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해경이란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를 일일이 다 군사적으로 해결을 하면 큰일 나요. 지금 중국의 불법 어선 납포하고 그런 거 해군이 가서 해결 안 합니다. 해경이 가서 해결해요. 대부분. 자, 근데 볼리비아도 해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호수에서라도. 그리고 바다가 없지만 해경이 또 있을 필요도 있고. 근데 볼리비아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부러 해군입니다. 이런 느낌이야. 일부러 해군이 처리하게끔 만드는 느낌? 아무튼 해군. 바다가 없으니까. 볼리비아라는 국가의 수건 사업이고 전 국민의 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없으니까 볼리비아는 국민들한테 일부러 해군을 보여주고 일부러 해경급인데도 해군이라면서 투자하고 요런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국민들의 염원이 강력하다 보니까 해경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상위의 개념인 군대의 개념으로서 이제 해군력에 투입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해군력이 투입이 돼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이제 드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서 정치꾼이 정치꾼했다. 지금 볼리비아의 해군력 대부분이 경비정이에요. 경비정. 구남이나 전함이라고 부를 만한 급의 함대는 한 척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 몇만 톤급 그런 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 호수에다가 두고서 지금 뭘 관리를 한다는 것도 개바거든요 사실은. 볼리비아가 말로는 해군력을 얘기해왔지만 제대로 늘려고 노력을 했는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아까 볼리비아가 칠레한테 땅 내놓으라는 소송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개 털렸다 그랬죠? 그거 이 사람입니다. 볼리비아 에보 모랄스 대통령이에요. 이 양반이 그 칠레의 국제사법재판소 가자고 한 것도 이 사람이 한 거야. 이 양반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 장기 집권했던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양반이 2006년에 취임했잖아요. 초반부터 칠레와의 갈등을 일부러 만듭니다. 이미 칠레가 땅 안 준다고 했고 이미 1970년대에 이미 얘기가 되어갔어요.
칠레가 단절됐고 칠레가 딱 안 줄 애들이 뻔하고 받아내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볼리비아에도 국제정치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갔는데도 졌잖아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가지고 한번 지면은 볼리비아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나라를 모으기가 힘들어요. 그게 유엔에서 판결이 나온 거니까 그게 어거지로 이제 하라고 하는 그런 힘이 없어도 쉽지가 않다고. 그게 한국도 지금 독도 문제를 일본이 계속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자고 난리를 쳐요. 근데도 한국이 입국 닫고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굳이 구태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하다 한들 만약에 판결이 만약에 1%라도 거지같이 나올 확률이 있으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안 가면 그만이에요. 이미 우리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졌어요. 지금 이 양반이 그 포퓰리즘 해가지고 나 에보 모랄스는 이 칠레를 상대로 반드시 우리 볼리비아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갔는데 국제사법재판소 애들이 칠레 편만 나 들어줘가지고 우리 볼리비아를 편애했다. 그럼 볼리비아 사람들 그러겠죠. X나 많은 사람들이 맞다 올쏘 하면서 시불에 역시 에보 모랄스다. 우리 볼리비아는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전 세계가 지금 칠레 편만 들어준다.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의 지지율에 도움만 되는 거죠. 정치꾼이 정치꾼한 거예요. 저 사람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 해먹을 동안 계속 칠레 얘기만 하는 거야. 칠레 나쁜 애들이야. 칠레는 우리 땅을 빼앗아갔다. 칠레파리야. 다 칠레만 팔아먹어. 계속 칠레 얘기만 하는 거야. 칠레. 이 양반 칠레파리 해가지고 지지율이 덕분에 어마무시했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이 양반 때 해군력 증강이니 뭐니 얘기가 많이 나온 거고, 이 사람 집권했을 때 2009년에 신헌법 볼리비아의 헌법에 저거를 적어놓습니다. 태평양 바다로 나갈 출구를 반드시 우리 볼리비아는 확보하기 위한 국가 목표로 지정한다. 저기 맞죠? 태평양 바다로 나갈 출구를 볼리비아 입장에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맞죠. 맞는데 내부 정치나 그런 거는 다 뒷전으로 내팽개쳐 놓고 저 칠레파리만 하면서 신헌법까지 만들어가면서 모든 전 국민의 눈알을 태평양 바다로 나갈 출구 확보에만 전부 다 쏠리게 해가지고 저것만 얘기하면서 후려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특정 정당 지지자들 양쪽 다 쌍으로 문제인데 그 사람들도 A 대통령이 뭐 공약 내걸었으니까 저게 옳은 거 아니냐. 누가 그걸 몰라요? 그것만 얘기하니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옳대. 누가 옳은 거 모르냐고. 그것만 싸잡아가지고 그것만 팔아먹으면서 정치를 하니까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저 새끼는 토착했구야. 저 새끼는 종북좌파고. 정치병 걸려가지고 누나를 한 대만 그냥 두고 있으면서 올쏘 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게 저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닌데 아주 연병들을 해 아주 육갑들을 떨고 맞는 말 한두 개 했다고 눈깔 다 닫게 하고 귓구녕 콧구녕 그냥 눈 가리고 다 닫게 만들고 그거 한두 개 옳은 말 했다면 그거 그냥 쳐다보고 앉아있고 그 나라 운영이 그거 됩니까? 그거 얼마나 방대하고 복잡한 건데 이 양반이 운영해서 볼리비아 해군력을 증강시킨다면서 크루즈선으로 쓰던 거 있죠. 유람선 이거를 해군력이랍시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지금 여기서 뭐가 플러스 단 게 없습니다. 이게 볼리비아 해군력이에요. 이게 해군력 증강을 정말로 할 거고 볼리비아 국민들을 위해서 해군력 우리가 증강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군사 강국으로서 그걸 하면 되죠. 저게 한 거냐는 거야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의 교훈. 옛날에 이제 미국인가 유럽의 어떤 그 정치학자가 정부가 정책을 내면 그 정책이 실제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지만 실제 국민만을 위한 정책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담배값 인상을 해서 국민 건강 증진을 하겠다면서 세수 확보한 거 아닙니까 정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거 없애겠다고 욕 그렇게 하더니 박근혜 정부 부자 증세했다고 욕 그렇게 하더니 결국에 자기들도 안 내렸어요. 담배값. 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담배값 내리면 안 된다면서. 그거 정말 국민을 위하는 거 맞습니까? 정말로 맞아요? 국민을 위했으면 정말로 담배를 안 팔아야죠. 정말 음주운전이 걱정됐으면 술을 막아야죠. 아예. 왜 안 그럽니까? 그건 또 개인의 자유입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옳다 한들 그 옳은 거 뒷구녕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게 오늘의 교훈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거대 양당 뒤에 그 구라에 속아서 정치병 걸려가지고 그 뒷구녕에 뭐 숨겨 있는지 하나도 안 보면서 겉에 껍다구에 한두 개 진짜 개쩌는 거 이때 공약이 어쩔 건데. 그래서 그 옳은 거 한두 개만 하면 끝이야? 나라 운영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오늘의 교훈이에요. 너무 흥분했네요. 오늘 볼리비아 해군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